컴퓨터 구조 제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출력의 개수마다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입력 변수를 식을 유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트루스 테이블에 이어 가지고 카노맵을 만들고 카노맵에 이어 가지고 수식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이렇게 컴바이닝을 시키면 묶으면은 그만큼 변수가 줄어들고 게이트 수도 줄어들고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심플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AND or NOT 게이트, 그러니까 이 sum of products라는 이런 민텀의 어떤 조합들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프 헤드니 풀 헤드니 하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자, 그러한 회로를 즉 단지 입력의 조합에 의해서 즉 입력이 0이냐 1이냐 이런 조합에 의해서만 출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논리 회로를 우리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네트워크 또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컨비네이셔널 논리 회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입력 조합에 의한 거니까 과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형광등 스위치를 켜면 켜지고 이렇게 끄면 꺼지는 이런 순서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요거에 메모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메모리는 왜 들어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조작을 하는데 내가 지금 2층을 지나고 있다. 그러면 2층 이상만 누를 수가 있죠. 올라가는 중이라 그러면. 또 내려오는 중이라 그러면 2층 이하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상태가 2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그 논리 조합 회로를 우리는 여기에 시퀀셜 로직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플립플롭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해보고 또 설계하는 것도 한 개씩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라는 걸 분석도 해보고 또 카운트에 뭔가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X의 입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을 또 디자인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 컴퓨터 구조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런 조합회로, 즉 컨비네이셔널 로직 네트워크나 시퀀셜 로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일일이 AND or NOT 게이트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일일이 나타내면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블록도로 나타내 가지고 입력이 어떻게 되고 출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입력과 출력을 구현은 이미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으로 만들어 놨다. 그냥 그거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AND or NOT 게이트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 블록을 사다가 연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블록들의 일예가 메모리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애드라든가 이제 애드에는 풀 애드하고 하프 애드가 있죠. 또 컴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것. 또 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호화된 바이너리 코드된 거를 벗겨내는 게 있어요. 출력으로. 또는 인코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10개가 있으면 그 스위치를 부호화해서 코드된 부호로 만들어준다든가. 또 멀티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출력, 선택된 여러 개의 입력 중에 하나의 그 출력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거를 멀티플렉스라고 그러고 반대로 하나의 입력으로 들어오면 여러 개의 선택된 출력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걸 디멀티플렉스라고 해요. 또 코드 컨버터, 이렇게 코드, 예를 들어서 BCD 코드를 헥사 코드로 변환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는 ASCII 코드를 BCD 코드로 바꾼다든가. 이런 회로들은 기존의 메모리도 없이 입력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꿔놓고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블록을 해놓고 애드다, 컴퍼레이터다, 디코드다 하면서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원리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테고, 이걸 한 블록으로 나타내 가지고 그냥 입력에 대한 출력의 트루스 테이블만 나타내고, 이거는 엔더와 낫게이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부에 논리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은 뭐냐, 계산기 컴퓨터 구조의 부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컨비네이셔널 로직 네트워크에 플립플롭 같은 기억 소재 있잖아요. 플립플롭은 4개 있었죠. JK 플립플롭, 다음에 T 플립플롭, D 플립플롭, SR 플립플롭. 원래 이제 SR 플립, 리셋 플립플롭이 가장 기본인데, 그 SR 플립플롭에서 거기서 우리가 S하고 R의 단자에 따라 가지고 Q 출력이 달라지는데요. S가 1이고 R이 0이면은 출력이 1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1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다 게이트나 무슨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조합 회로를 붙여서 우리가 다른 플립플롭 회로를 만들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D 플립플롭이에요. 나트 게이트를 하나 붙여가지고. 입력만 묶으면 뭐가 돼요? 즉, S하고 R을 같이 공통으로 묶으면, 이거는, 그렇게 입력을 서로 반전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JK 플립플롭이 되고, JK 플립플롭을 입력을 묶으면 T 플립플롭이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립플롭에 SR이 기본인데, 그거에 변형을 써가지고 다른 플립플롭에 여기에 뭐 선 연결하든지 엔도와 나트 게이트를 뭐 이렇게 붙이든지 해가지고 메모리가 포함이 된 이런 논리 회로를 우리는 시퀀셜 로직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플립플롭을 가지고 카운터도 만들고, 궁극적으로 분석하고 나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시퀀셜 네트워크는. 즉, 클럭이 한 개 들어올 때마다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이런 걸 나타냈잖아요. 그 반면에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트루스 테이블, 다음에 엑사이테이션 테이블, 그 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플립플롭의 입력 드라이브 회로를, 조합 회로를 설계를 해주면 디자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디자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력 변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질 뿐이지 원리는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퀀셜 로직 네트워크 서킷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결국은 컴퓨터의 구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만드는 원리가 뭐냐,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이제부터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부품으로 취급한다, 이거 블록 다이어그램을. 앞에서 뭐 디코더, 다음에 엔코더, 다음에 애더, 뭐 서브트랙터 뭐 이런 걸 하고, 컴퍼레이터도. 자, 그래서 여기에는 플립플롭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디플립플롭은 입력의 상태를 그대로 출력에 전달하죠. 언제 하느냐? 클럭이 들어온 다음에 클럭 자체가 액티베이션, 즉 0에서 1로 올라가거나 1에서 0으로 되거나 아니면 1인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클럭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전의 상태를 프리젠트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클럭이 들어온 다음을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이 클럭에 따라서 출력이 딱딱 나타나면 그거를 싱크로너스 시퀀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이 입력에 의해서, 입력은 클럭에 무관하니까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달라진다 그러면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비동기적인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출력은 시스템 클럭에 무관하게 출력이 나올 수가 있고, 입력에 따라서. 근데 어떤 또 출력은 플립플롭의 출력 단자에서 끄집어내면은 클럭에 따라서만 출력이 바뀌어요. 이런 것을 싱크로너스 시퀀셜 로직 서킷 또는 로직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제가 쓰는 네트워크는 서킷 회로보다도 엔도와 낫 게이트로 되어 있으면 서킷이고, 이것들이 막 여러 개 블록 다이어그램이 엉켜 있으면은 그때는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컴퓨터도 한 대 내부의 회로에도 그게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회로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컴퓨터 내부의 서킷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내부의 구조 회로다, 서킷.
근데 컴퓨터가 2대, 3대 이렇게 같이 분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컴퓨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킷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